이런 제 무기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잘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운동신경도 되게 없고,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구독, 좋아요, 안내 주문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베트남어를 배웠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와이프는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혼자서. 충격받지 마시고요. 아니요. 자, 먼저 객관적으로 제가 쓰는 베트남어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저는 일단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뭐 학원 같은 데 간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막 배웠어요. 거의 뭐 번역기를 가지고 언어를 배웠다고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정확한 문법도 잘 모르고 그냥 와이프랑 소통하기 위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저도 현지인들을 약간 따라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장모님 스타일이 꼬냥냥다이? 약간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하? 이런 느낌이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베트남어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대화를 해봤던 한국에 대해서 부전공으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학생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그냥 제가 원래 가진 목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발음을 바꿔서 얘기하는 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제가 편하게 얘기해도 와이프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조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프 고향에 가면 외할머니랑은 대화가 좀 되는데 외할아버지랑은 대화가 좀 힘들고 약간 이렇게 케바케예요. 대신에 조금 젊은 사람들이랑은 외국인과 대화를 해본 베트남 사람이라면 대화가 조금 더 아마 원활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베트남어를 뭐 어떻게 배웠냐, 얼마나 배웠냐, 뭐 영어도 할 줄 아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그냥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재수없게 들리고 자랑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냥 제가 그 공부했던 조건에 대한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뭐 제 친한 동생 중에 약간 일반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를 만한 스펙을 가졌는데 영재고의 카이스트 테크인데 그 동생도 뭐 제 기억력에 대해서는 약간 신기해할 정도로 제 기억력은 좀 남다른 편이에요. 저도 뭐 처음에 베트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2달 정도 대충 막 공부했어요. 그것도 2달 정도 공부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면서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간단한 대화 정도는 했었어요. 물론 중학교 수준의 문법 시험을 쳐도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그냥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뭐 책을 사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문장 몇 개 보고 주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은 번역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번역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번역된 문장들의 패턴을 약간 외운다고 해야 되나? 그 패턴을 다 기억해서 물론 번역기가 잘못된 문법을 쓰기도 해서 제 문법이 이상할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그 문장의 패턴들을 외우고 단어들만 제가 아는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공부한 케이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비교적 정확하고 스탠다드하게 베트남어를 배운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안티들한테 천재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티들은 단순히 제 의견에 비평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요. 나름대로 저도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악플러들은 밑도 끝도 없이 동남아 개무시하고 진짜 인간 이하의 욕을 하는 그런 쓰레기들한테 악플러라고 지칭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천재라는 말을 들었던 것도 사실 그 베트남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에서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어를 잘 쓰는 분들이 꽤 계세요. 현지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베트남어가 워낙 비주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학생이나 어떤 스펙을 위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직장인이 이렇게 저처럼 공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희소성이 엄청 높아요. 걔네들 입장에서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베트남어를 혼자서 배웠어? 신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말 잘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렇게 신기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30대 중반의 농부가 학원도 안 다니고 시골에서 혼자 공부해서 한국말로 채팅을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 그러면 약간 믿기 힘들고 약간 신기해 할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워낙에 저 같은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특별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무기가 돼요. 그 무기는 바로 뭐냐면 스마트함.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잘생긴 남자를 좋아할 거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할 거다. 근데 한국 여자나 베트남 여자나 마찬가지로 지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언어가 약간은 되고 그 얼마 안 되는 언어라도 최대한 센스를 좀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센스 있는 사람이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던 이유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제 무기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잘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운동신경도 되게 없고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거라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베트남어를 열심히만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외모가 좋으려면 날 때부터 타고나야겠죠. 물론 성형수술로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려면 물론 이것도 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을 쌓을 수 있지만 갑자기 내 노력으로 경제적 능력이 확 좋아지긴 힘들어요. 하지만 언어는 본인의 노력하에 따라 천지 차이로 실력이 향상이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겠지만 이 언어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아마 다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습관이 안 되니까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귀찮았어요. 언어 공부하는 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재미는 없어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베트남어가 유창한 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베트남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비주류 언어의 강점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언어 스킬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아닌 이상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다 티가 나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는 어설프게 해도 베트남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게 베트남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베트남어만 어느 정도 배우신다면 확실히 베트남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 와중에 좋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도 확 올라갈 거예요. 자, 와이프가 이제 화장을 다 지웠네요. 뭐 차이가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Xin lỗi vì đã làm mọi người sợ. 죄송하대요. 충격 줘서. 감사합니다. 안녕.